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급 6강입니다. 따뜻할 온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이 한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렇게 이 한자하고 여기 윗부분이 다르지요. 여기는 가둘 숫자인데 여기는 또 이렇게 해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한자하고 같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구조를 보시면 이 부분이 물수지요. 물수. 여기는 물수입니다. 또 이 부분은 해일이에요. 해일. 또 여기 이 부분은 그릇명입니다. 그릇명. 이렇게 되는데 물수, 해일, 그릇명 이렇습니다. 이 가둘수하고 이 해일자가 들어가면 이 한자하고 같은 한자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그릇에 담아서 햇볕에 놓아두니 따뜻해진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따뜻한 온자는 따뜻하다는 뜻도 있고 부드럽다는 뜻도 있는데 물을 그릇에 담아서 햇볕이 있는 곳에 놓아두면 따뜻해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일은 여기에 지금 해일자가 들어갔잖아요. 해일자가 들어가면 자연의 열을 이용해서 따뜻해진 거예요. 그리고 불화자가 들어가면은 또 인공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한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뜻할 난자예요. 따뜻할 난. 이렇게 우리가 난방을 한다. 그럴 때 이 자 씁니다. 따뜻할 난.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한자 똑같은, 뜻은 똑같아요. 여기도 따뜻할 난이에요. 여기도 따뜻할 난. 어떻게 다른가요? 금방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이거는 이 위에 있는 따뜻할 난자는 불을 떼지 않고 햇볕이 많이 나는 때 창문에 비치는 그 열, 그러니까 자연의 열이죠. 그렇게 해서 따뜻해지는 거고, 아래에 있는 이 따뜻할 난자는 이제 그 기름 보일러나 아니면 가스 보일러 이런 걸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열을 공급해가지고 따뜻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는 또 이 난자와 관련해서 온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온천은 어떤 겁니까? 땅속의 지열로 인해서 평균 기온 이상의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불을 떼가지고 따뜻해진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자연의 열, 땅속의 열로 해서 평균 기온 이상의 평균 온도 이상의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도래, 이건 예도라는 뜻도 있고 또 예절, 예물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물 레라고도 하고 예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게 보통 보일시라고 그러는데 보일시라고 쓰이는 경우는 적고 거의가 귀신기로 쓰입니다. 귀신기로 많이 쓰여요. 그럼 이제 여기를 보시면 또 위에 구불곡자가 있어요. 구불곡자는 원래는 이게 수풀림자인데 이게 수풀림자의 뜻인데 이 수풀림자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숲을 님자. 그래서 말하자면 풍부하다 그런 뜻이 있죠. 여기에 여기는 구불고기인데 풍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풍부하다. 숲풀에 그 나무가 많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풍부하다 그런 뜻이 있고, 여기를 또 보시면은 이 콩두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콩두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콩두자가 다른 한자와 합해져서 합체자를 이룰 때는 콩두라는 뜻이 별로 없어요. 제기두라는 뜻이에요. 제기. 이 제기두는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그 그릇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자를 풀이를 해보면, 여기는 귀신 기자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에게 제기를 이용해서 많은 재물을 넣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말하자면 귀신에게 드리는 예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제기에 많은 재물을 올려놓고 인사드린다. 빌고 뭐 소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도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예자하고 관련지어서 예물이라는 말이 있죠. 예물. 예물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물건일 수도 있고, 또 감사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드리는 그런 답례품도 있습니다. 이제는 또 법도도로 가시겠습니다. 법도도. 또 여기는 정도도 그런 뜻도 있어요. 정도도, 정도도. 또 잘하는 뜻도 있어요. 여기가 자도.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다른 훈음이 또 하나 있죠. 헤아릴 탁이라는 뜻이 있어요. 헤아릴 탁이라는 훈음도 있습니다. 헤아릴 탁도 자주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자는 오른손 우자예요. 이 자가 오른손 우. 또 어떤 한자가 나옵니까? 또 보시면은 자 원래는 이자가 나와야 돼요.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점 4개가 불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생략을 하고, 불하자를 생략을 하고 지금 이렇게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래서 여기는 무리는 뭐 많다는 뜻이죠. 무리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오른손은 다른 한자와 합해져 가지고 합체자를 이룰 때는 뭐 오른손하고 비슷한 뜻인 잡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잡는다. 잡다. 자, 여기에서 이 무리서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그런 자요. 자. 그런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리서는 꼭 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연장일 수도 있고, 우리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는 법도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뜻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를 잡고 잰다 그런 뜻이죠. 손으로 자를 잡고 잰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장인한테는 자겠지만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사회의 제도, 규칙, 뭐 예법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도, 규칙, 예법, 법률 막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법도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법도입니다. 법도라는 거는 제도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법률 이런 게 법도입니다. 법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그 온도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온도. 온도는 덥고 찬 정도, 따뜻한 온 정도도. 그래서 덥고 찬 정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또 사랑해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랑해는 좀 글씨가 잘 안 쓰지네요. 사랑해. 또 여기에는 사랑한다는 뜻도 있고 아낀다는 뜻도 있어요. 아낄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해자의 원래 글자는 이런 글자였다고 해요. 이런 글자. 이게 갑볼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랑해자. 이 글자의 원자는 이거였다고 해요. 이 글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목멜기. 목을 맨다니까 뭐 목을 매서 죽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 목을 맨다 그럴 때는 이 멜 이거를 쓰지요. 이거를. 근데 여기는 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하고는 좀 다릅니다. 목멜기. 또 어떤 한자가 나오냐면 이 마음심자가 나와요. 마음심. 또 여기 이자가 나오죠. 이자는 천천히 걸을 새. 이렇게 여기가 위로 좀 나와줘야 돼요. 위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다른 글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위로 나오지 않고 보통 기저울 치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자꾸 혼란스럽긴 해요. 그런데 이 천천히 걸을 새를 다른 글자 한자 위에다가 쓰게 되면은 기저울 치가 되고 아래에다가 쓰면은 천천히 걸을 새가 됩니다. 천천히 걸을 새. 천천히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를 보시면 목 맨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목이 매는 게 아니고 뭐를 잘못 먹었을 때 구역질 같은 게 나오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갑볼문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안 보는 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안 보는 채 하면서 관심을 보여요. 우리 처녀총각 서로 사랑할 때 처음에는 사랑하지 않은 채 하잖아요. 안 보는 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돌리고. 그러니까 유행가 거기에도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겉으로는 안 그러는지 했더래요. 이제 그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얼굴을 돌리고 안 보는 채 한다 그런 뜻이고, 여기 마음심은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관심. 마음심은 관심을 이야기하고, 천천히 걸으세는 서로 좋아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가가지고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은 채 하면서 얼굴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서 사랑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의 자와 관련해서 또 이제 한자 어휘가 있죠. 애인 이제 사랑을 하는데 이성 간에 사랑하는 경우를 보통 애인이라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글리기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애도한다고 그러죠.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이제 또 해야죠. 또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요? 이제 어버이 친자를 보시겠습니다. 어버이 친은 친할 친이라고도 하고 가까운 친이라고도 해요. 어버이 친, 친할 친,
가까울 친, 뭐, 이런 뜻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설립자죠. 설립. 또 여기 보시면 나무 목자가 나옵니다. 나무목. 또 볼견자가 나오죠. 볼견. 볼견. 이거는 쉽습니다. 볼견. 자, 이제 어떤 뜻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무 위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서서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냐? 자기 자식들을 보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봐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서 자기 자녀들을 본다. 그래, 왜 나무 위에 올라갈까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기 자녀들을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게 어버이의 마음이다. 부모님의 마음이다. 여기는 쉽죠? 그러면 이제 또 이 어버이 친하고 관련지어서 한자 어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친정이라는 말이 있죠. 친정 뭐 잘 아시죠? 특히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친정도 잘 아실 거예요. 친정은 어버이 친의 뜰정.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 형제와 함께 살았던 집,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